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실 거라고 봅니다. 음, 제가 최근에 이제 신문을 자주 보다 보니, 자주 이제 모은 내용이, 저는 이제 신문을 보는 이유가, 강의에 필요한 걸 우리가 교과서만 가지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는 목적은, 선생님들한테, 그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제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뭘 공유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간병인, 그죠? 혼자 독박 간병인을 하는 사람들의 다 남자분들이 부모님을 간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이 3년, 4년 간병을 하다 지치고 그 어르신들은 누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5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참 나라에서 이 간병인에 대한 집에서 간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병원에서 간병하는 간병인 말고 그 가정에서 간병하는 그 간병인들에 대한 좀 그런 걸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분들이 보통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빚을 한 3억 진 사람도 있고, 한 2억을 빚을 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서 혹시, 부모님을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은 외부인과의 관계가 다, 끝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본인은 얼굴이 아주 그냥 뭐 살이 쭉 빠질 정도로 뭐, 그렇게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도, 돈을 경제적으로 벌 수 있음에도, 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고 참 이분들을 어떻게 또 다가갈 것인가 이분들한테 그 이제 정신적으로 확 졌어요. 이 간병인들이 집에서 한 부모님을 간병하는 간병인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음, 지금 하고 있는 간병인들한테 간병인들이 재택에서 선배 간병인들에 대한 노하우 아니면은 어떻게 잘 극복했나 라는 그 노하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교통비만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본인이 한 하루에 두세 군데 들러서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 이 초고령 사회에서 앞으로 이 노인복지 분야는, 현장은, 많이, 진짜 펼쳐질 것인데, 참, 어느 분야든 우리가 한번, 많은 정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는 이 간병인 문화, 그죠? 이 간병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병원에 있는 간병인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간병인들의 그 황폐한 고독감, 우울감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도 하나의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우리가 이제 3차시예요. 3장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죠? 우리가 1차시, 2차시, 3차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고 2차시, 3차시는 이제 진도 나가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나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장에 기와 영하기, 그저 뱃속에 있는 새내기와 영하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봅시다. 발달, 그죠? 태네개의 발달. 인간의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수정되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에서부터 인간의 발달과
성장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 측면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썩난을 이루고, 그래서 태내의 발달은 이미 이러해서 시작되고, 약 수정 후에 며칠 동안 약 40주, 10개월, 그죠? 10개월 동안 그 엄마의 그 자궁에서, 모체에서 자라는 시기가, 그죠? 뱃속 태아에 있는 시기가 태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체에 있는 그 아기가, 그죠? 다 엄마 아빠의 그 정서적인 면이 다 아이도 다 듣고 배우고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또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거는 다 나는 애들 다 키웠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생각하면서 수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교 시기에 태내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요즘 임산부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보통 우리 때는 한 20대 대학 졸업하자마자 거의 결혼을 하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28에 결혼했거든요. 지금 28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어머 결혼 일찍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요. 보통 한 35이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지.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30대 초반에 결혼한다 그러면 부모의 재력이 있구나. 부모의 재력이 있으니까 30살, 31에 결혼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러니까 제가 28에 제 애 아빠가 31였고 3살 차이입니다. 그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자들의 결혼 적령기가 30대 중반,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한 40에 가까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도 임산부가 건강한 나이를 치면은 좀 더 젊은 나이에 임신해서 하는 게 더 이제 건강하겠죠. 그죠? 영양 상태나 그다음에 음주 흡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약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울증, 그 다음에 뭐 펌피린이나 아스피린, 이런 공기약도 우리가 잘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환경적인 요소인 뭐 방사선이나 환경오염. 오염은 뭐야? 초미세먼지가 만약에 이제 경보가 울렸다. 그러면은 임산부들은 외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초미세먼지는 10분은 이게 치매로 올 확률이 있대요. 그 초미세먼지가 중요한 그 또 이게 우리의 치매 질인 것 같습니다. 태아에게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히, 그죠? 각별히. 그리고 한 3, 4개월까지는 우리가 임신 초기에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각별히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태내 발달은 37주에서 40주에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닝이 임시 초기 3개월까지 그래서 이제 산모의 질병, 영양 결핍, 약물 등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죠. 왜 주의해야 되겠어요? 혹여나 장애를 가진 그죠?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올까 봐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임신 중에 다 뭐 장애가 있는지 그 검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먹는 거나 그죠? 음주, 흡연, 약물 등의 중요한 그죠? 여기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그리고 임신 중기 4개월에서 6개월 이때는 어때요? 엄마의 영양분이 아이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를 흡입하여 태동은 4개월부터 시작하고 보통 한 5개월부터 이렇게 임신 아이가 꾸덕꾸덕하고 배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태동. 그래서 손톱과 발톱이 5개월 정도, 눈의 기능은 6개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임신 말기 되면 이제 완전히 중기 때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임신 말기, 그죠? 태아의 발달이 완성되어 자궁 밖에서
그래서 가끔가다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거의 임신 말기가 됐는데, 태아가 뱃속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연예인들. 진짜 임신 말기에는 다 안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리는 뱃속에서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누구도, 진짜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이러한 태내기, 이제 뭐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 그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그죠? 태출을 통해서 아이한테,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인, 그죠? 유전적 요인은 태아의 주요 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 발달의 한계, 그 다음에 신체적 성숙의 한계 또는 성숙의 속도 기질차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염색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물론 장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염색체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족이다. 염색체의 부족, 불필요한 염색체의 존재는 태아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저희 딸이 이제 피아노 예준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음악회를 하는, 그런 데가 그런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애 중학교 때, 온누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그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죠? 온누리 교회. 근데 그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가입할 단원이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죠? 엄마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에 제가 그때 저희 애가 지금 93년생이니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근데 그 온누리 그 오케스트라, 장애를 가진 오케스트라의 그분들과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 부모님들의 지극정성.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그 한음 한음 내기 위해서 뭐 바이올린, 첼로 뭐 그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뒷바라 하지 않은 그 엄마들의 또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운 증후군, 그죠?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장애. 근데 다운 증후군은 어때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 엄마 아빠가 교수고, 엄마 아빠가 뭐 유명한 사람인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다, 장애가 있다.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동갑인 친구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병원과, 싸웠는데, 이겼겠어요? 그죠? 결국에는 포기하고, 지금 그 아이가 34수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애 34인데, 항상 커요. 그 아이들이 세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빠보다도 다 엄마가 케어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장애 학교 데리고 다니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밝아요. 엄마도 밝고 아이도 밝아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 그게 아이가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아마 태어나자마자 뭔가 조치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하고의 싸움이 지리하게 이제 있었겠죠. 그죠? 나중엔 결국에는 포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아빠는 특히나 그 큰 사업을 하신 분인데 그거에 대한 아들이 장애라는 걸 그냥 다 오픈을 해버렸대요. 사람들은 다 숨기를 거든요. 다 숨기는데 그 아빠의 경우는 다 오픈을 해버리고 그냥 받아들여서 가정이 그래도 이 아이로 인해서 얻은 가정이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이랑 지금 잘
그 장애 뭐 주간보호 같은 데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인지 그런 데 다니면서 잘 하고 있어요. 이 다운 증후군이나 그 장애 인 가정들은 어디가는 겉으로서는 이 가정들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다 보면 사연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발달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리적 요인, 여기서 나오죠. 임산부의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질병, 정서 상태. 정서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 이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약간의 그 우울증 같은 거 있어요. 그죠? 그 우울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물 복용 이왕이면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는 게 낫겠죠. 왜? 애를 위해서. 당연히 술도 안 되고요. 담배도 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왜 중요하겠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아빠들은 되게 거리 의식이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죠? 근데 지금은 저희 딸을 보면은 사이나 주변에 보면은 가상해. 그리고 아이한테 아빠로서의 참 이렇게 잘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제 아들 저희 손주가 지금 한 14개월, 15개월 됐는데 주말에 되면은 항상 가까운 근교 다니면서 카페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이한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우리 손주가 말은 못하지만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이 몸으로. 그죠? 그래서 산모의 나이도 중요하고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해요. 가장 다 중요한데 정서 상태가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의 심리적인 그다음에 아빠의 영향이 집안에서 어떤 아빠의 영향을 끼치나 이것도 이게 태내 환경에 어,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통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은 이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근데 자연분만을 한 친구들은 물론 간단한 진통이 있었지만 어떤 화통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나옴으로써. 근데 저는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자, 분만 단계별로 분만의 정보 증상, 분만 1, 2, 3, 4기를 거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초반에 임신한 사람들 보통 14시간,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과 출산의 의미에서 아기의 관점, 부모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그래서 아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긴 아기에게 생물적으로 그죠? 완전하고 정상적인 인간이 결정적인 시기 그리고 부모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임신과 자신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내가 부모가 되는구나. 아이를 잉태하는구나. 그죠?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이 임신과 출산은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어질 1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가 이제 그 초등학교가 5학교면은 뭐 한 군데, 한두 군데 또 폐교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도 한 반에 40명이었던 반이 한 네다섯 반이었는데 딱 뭐 한 반으로 된다거나 반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집 했던 사람들이 문을 닫고 이제 다 노인복지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노인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 실천에서는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자원, 사회적 측면.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아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임산부의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고려해서 출산자는 낙태의 선택. 근데 이제 낙태의 선택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 이제는 임산부가 빈곤으로 임신 기간이 필요한 영양이나 의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는 어떻대요? 그리고 또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임산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돼서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아기. 그죠? 영아기 이때가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그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3살 별을 8까지 간다는 말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인성, 사람의 품격은 어느 날 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성은 태어나면서, 그죠? 그 DNA, 유전적인 환경이 50%입니다. 인성은 내가 50%는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30%는 의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30%는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0%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0%, 30%에다가 또 20%는 내가 노력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지겠죠? 그래서 저희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성격이 진짜 너무나 힘든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힘든 성격이어서 그걸 고치려고 어마무시하게, 그저 일반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노력을 해서 자기가 성격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의 성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의 그분의 모습은 되게 평온하고요. 그리고 남들을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성격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노할 줄 몰라요. 노를 할 줄 몰라요. 짊어지려고 해요. 물론 이제 공무원으로 다 퇴직해서 뭐 400만 원, 그게 나오더라. 4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그 또 다른 연금이 없기 때문에, 합해서 이렇게 400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잘 한 거죠, 그분은.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서 콜을 해요. 많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여기저기서 콜을 하는데 진짜 이거저거 또 뒤지작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격이 어땠길래 지금은 저렇게 모든 사람이 노를 할 줄 모르고 저렇게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저러고 있나. 어떨 때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제가 옆에서 보면 그냥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남의 시간도 중요하면은 자기의 시간도 중요하면 남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옆에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영학이, 그래서 생후 1개월까지를 말하고, 이제 3.5, 50cm, 그죠? 양수, 뭐, 쭈글쭈글하고, 이제 막 그냥 그러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루에 이제 거의 신생아 때는 잠을 자요. 그죠? 계속해서 잠자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 운동, 우리가 무슨 눈바닥, 뭐, 모로 반사, 바민스키 발바닥 하면은 막 이렇게 오므리는 거. 그래서 신상아의 생존에 필요한 게 이제 생존 반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사 운동은 중요한 운동 능력 발달에 초석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신생아 출생 직후부터 주로 반사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말도 못하고 행동을 못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울지 당연히. 그죠? 어, 완전 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오므려 빈다거나 뭐 이제 그런 반사가 나오겠죠. 원시 반사, 신선의 생존무관한 반사로 인류 진화적인 흔적이다. 그 다음에 시각 발달, 그 다음에 청각 발달, 생후 4주 정도부터 어머니의 음성을 이제 식별을 한대요. 그죠? 그래서, 생후 4개월부터, 엄마 얼굴은 잘 인지를 못하지만, 뱃속에서부터 엄마랑 같이 합체로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음성은 인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 생후 2주일 후각, 그죠? 엄마의 전해스를 먹고 남산화적으로 고개를 돌리겠죠? 촉각.
그죠? 그 다음에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발이나 손의 촉각을 이용해서 주변을 탐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4개월까지. 그죠? 이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만 이게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서 사회 한 일꾼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아이가 3살까지 이 부모의 환경, 아빠의 환경에 얼마만큼 잘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생이 이때 다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는요,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네이버의 뉴스를 보면 어때요? 아이를 갖다가 굶긴다거나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죠? 없는 일들이 간혹 벌어집니다. 너무나 참담할 뿐이죠.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느낍니다. 느낀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까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느냐, 그죠?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 인성이 여기서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은 그 집에 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IE, Person은 Environment,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가장 미시적으로 가정 환경, 그다음 중시적으로 학교 환경, 그다음에 지역 환경,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이 미시적인 가정 환경, 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만 앞으로의 그 아이의 그 사회성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애착 관계. 그죠? 3살 전까지는 엄마의 애착 관계. 근데 우리 딸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은 감사하죠. 그래서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격체로 성장과 발달에 그죠?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격체 하나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영아기 때. 그래서 성장과 발달의 밑거름을 형성. 여기서 기본적 운동 능력, 언어 습득, 개념 형성 등의 언어스트 엄마가 어떤 단어를 쓰냐 이왕이면 고급진 단어 그죠? 고급진 단어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가 욕을 배운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네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명하기 때문에 이 관계 그다음에 언어 습득 개념 형성의 인지적 발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제로 성장과 발달을 밑거름 형성도 언제? 영아기 때, 그죠? 3살 전에 이게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가장 급해 일어서서 이동하는 능력을 또 나타내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무력한 존재형 하나의 개체로서 성장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도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다 보고 듣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되는 애착 관계예요. 이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어렸을 때 이게 사회하고도 사회성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적인 발달. 그래서 이제 개인차 신체적인 발달은 어떻게 개인차가 있겠죠. 엄마의 그 영양 공급이 그저 집안에서의 엄마가 어떻게 영양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이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죠. 양질의 영양분을 음식을 주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빠르겠죠. 그죠? 근육이나 이런 골격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과 지각 발달. 지각 발달. 이제 점점 아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지가 점점점 발달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인지적 발달, 이 영아의 감각 운동은 지능 발달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때부터 우리 애는 7개월부터 문화센터를 데리고 다니면서 촉감놀이, 뭐 이런 감각 운동 놀이를 많이 노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젊은 애들은 빠르고, 젊은 애들은 똑해요. 지혜롭고. 그래서 인지적 발달.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그죠? 떼쓴다고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들의 기본적인 정서 표현 발달의 주요용으로 기쁨과 분노, 불안, 공포 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서적인 발달. 자, 이제 심리적 발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아는 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돌봄 받을 존재인 또는 자신 돌봄자는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발달, 그죠? 강한, 여기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이 아이의 그 앞으로의 사회적인 발달에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지는 시기가 이 영아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서 만, 2세, 그죠? 3세까지의, 엄마, 특히 아빠의 영향도 아빠 영향이 뭐 안 미친다 전혀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영향과 그 가정의 문화 환경, 가정 환경, 이게 모든 게 아이의 지적이나 감각에 좌우된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